기름값 폭등에 전 세계가 비명 지를 때 나 홀로 돈방석에 앉은 나라가 있습니다. 국민 한 명당 통장에 5억 원씩 꽂혀 있는 지상 낙원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완벽한 천국에서 정작 최고 부자들은 스위스로 야반도주를 하고 있거든요. 돈 넘쳐나는 낙원에서 진짜 부자들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이 기괴한 역설. 도대체 완벽한 복지국가의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시려면 100세 시대 선택, 구독 한번 눌러두시면 좋습니다. 지금 중동 상황 진짜 살벌하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틀어지면서 전 세계 기름값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피눈물을 흘릴 때 남몰래 샴페인을 터뜨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중동 기름길이 막히니까 아주 안전한 노르웨이 앞바다로 전 세계 배들이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는 지금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어요. 2026년 기준 1인당 소득이 무려 9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한국 직장인 3명이 뼈 빠지게 벌어야 만질 돈을 여기선 한 명이 가볍게 번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굴리는 펀드를 국민 숫자로 똑같이 나누면 갓 태어난 아기 통장에도 5억 원씩 꽂아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와, 나도 저런 나라에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렇죠. 누구나 꿈꾸는 낙원 맞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공짜고 병원비도 나라가 다 내주니까 시민들이 너무 좋다며 만세를 부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나라 전체가 돈잔치를 벌이는 이 황금기에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슈퍼리치 30여 명이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습니다. 수조 원대 천재 창업가들이 완벽한 복지국가를 버리고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져주는 천국을 버리고 왜 하필 스위스로 도망친 걸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길을 쓰고 탈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상복지 팍팍 주면 안 되냐고 묻던 분들, 당장 내 월급 명세서와 직결되는 그 기막힌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나라의 무시무시한 세금 진공 청소기부터 만나보러 가실까요? 이 완벽한 복지국가에 날아온 진짜 청구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뉴스 볼 때마다 이런 생각 자주 하잖아요. 아, 우리나라도 노르웨이처럼 병원비 공짜로 해주고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도 우리가 다 무상으로 퍼주겠습니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죠. 그런데 세상에 진짜 공짜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번 달에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나라에서 당신 노후랑 병원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230만 원은 세금으로 내세요 하면서 통장에서 돈을 강제로 쑥 빼가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직장인들 당장 뒷목 잡고 거품 물며 거리로 뛰쳐나올 겁니다.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대출 이자에 팍팍한 생활비도 모자란데 내 월급의 8할을 뜯어간다니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이게 바로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완벽한 복지의 뼈아픈 이면입니다.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며 큰 소리를 치지만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누군가의 목줄을 꽉 쥐고 쥐어짜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세금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뜯어가면 당장 폭동이 일어나야 정상 아닐까요? 도대체 노르웨이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 폭탄을 터뜨리고도 무사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세금 진공 청소기가 향한 타겟에 있습니다. 정부가 평범한 월급쟁이들 대신 아주 크고 기름진 사냥감을 노렸거든요. 그 타겟은 바로 앞바다에서 터진 시꺼먼 황금 석유였습니다. 보통 나라에 갑자기 석유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우와 로또 맞았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돈을 펑펑 쓰겠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석유판 돈, 즉 달러가 물밀듯 들어오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확 뛰면서 환율이 망가져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기존의 공장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고 다 문을 닫아야 합니다. 게다가 시중에 돈이 너무 넘쳐나서 빵값이나 집값 같은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게 되죠. 실제로 네덜란드가 예전에 천연가스 터지고 딱 이 병에 걸려서 나라 경제가 크게 휘청인 적이 있어요. 노르웨이 정부는 이걸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지켜봤습니다. 아, 이거 꽁돈 생겼다고 지금 다 써버리면 물가 폭등하고 우리 제조업 다 박살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석유를 캐는 기업들에게 무려 78%라는 엄청난 자원세를 매겨버렸습니다.
비유하자면 100만 원을 벌면 78만 원을 국가가 걷어들여서 아예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도록 묶어버린 거예요. 물가 상승을 막고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깊이 있는 계산이었죠. 이렇게 시중에서 빨아들인 돈으로 절대 깨지 않는 거대한 적금 통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노르웨이를 떠받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 펀드입니다. 여기서 야, 국가가 경제 관리 진짜 기가 막히게 했네 감탄이 나오실 겁니다. 맞아요. 이 차가운 이성 덕분에 나라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됐고 국민들은 평온한 온실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완벽해 보이던 이 통제 시스템이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괴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무상 복지를 계속 돌리려면 결국 누군가는 계속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석유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세금 징수 시스템이 어느새 사회 전체의 룰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거대한 부를 용납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대한 기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차가운 기계의 톱니바퀴 속으로 피 터지게 일하며 혁신을 만드는 천재 창업가들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노르웨이의 창업가들은 이 지상낙원에서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걸까요? 지상낙원 노르웨이에서 혁신을 꿈꾸는 창업가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방대해진 복지 예산을 감당하려고 국가가 기업가들에게 부율세라는 가혹한 청구서를 들이밀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회사가 돈을 벌든 못 벌든 상관이 없어요.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아서 가치가 오르면 그 오른 가치만큼 창업자가 매년 자기 생돈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노르웨이 창업가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적자라고요.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데 기업 가치가 올랐다고 매년 수십억 세금을 내라니요.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멀쩡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팔아야 할 판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들인데 세금 좀 더 내는 게 대수인가요? 자, 우리 동네 빵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사장님이 밤낮 없이 빵을 구워서 가게가 대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랑 재료비 떼면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은 없죠. 그런데 가게 이름값이 올랐으니 나라에서 당장 세금 5천만 원을 내라고 통보한 겁니다. 결국 사장님은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빵 굽는 오븐을 팔아야 하는 꼴인 거죠. 이 끔찍한 딜레마 속에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바로 자본의 피난처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스위스로 오십시오. 당신이 피땀 흘려 만든 혁신과 자본, 우리가 저 험준한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조단위 자산을 굴리는 노르웨이 슈퍼리치 30여 명이 징벌적인 세금을 견디다 못해 스위스로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나라를 먹여 살릴 천재들과 거대한 혁신 자본이 복지에 질려서 나라를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똑똑한 혁신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이 완벽한 복지국가. 과연 그 빈자리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남아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아주 기괴한 사회 현상이 목격됩니다. 천재들이 빠져나간 노르웨이의 진짜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화면을 반으로 뚝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화면에는 세금 폭탄을 견디다 못해 스위스행 편도 비행기에 오르는 천재 기업가들이 보입니다. 그럼 왼쪽 화면 남은 노르웨이 사람들은 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노르웨이 전체 일자리의 30%가 공공부문입니다. 길거리 돌아다니는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워라밸 끝판왕인 공무원 사원증을 목에 걸고 출퇴근을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청년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스타트업 창업해서 밤새워 코피 터지게 일해봤자 나라에서 부유세로 다 뺏어가는데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합니까? 그냥 4시에 칼퇴근하고 죽을 때까지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하는 게 무조건 남는 장사죠. 이러다 보니 사회 전체에서 치열한 경쟁이나 역동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노르웨이에서 대박이 난 슬로우 TV 현상이에요. 기차가 눈밭을 달리는 풍경만 7시간 동안 생중계하고 장작불 타는 영상만 8시간 내내 틀어주는데 시청률이 폭발합니다. 물론 겉보기엔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차갑게 경제학의 렌즈로 보면 이건 피 터지는 도전과 혁신이 멈춰버린 아주 심심하고 기괴한 사회의 민낯입니다. 천재들이 떠난 빈자리를 편안함에 취한 고인물들이 꽉 채우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이런 강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다들 칼퇴근하고 장작 타는 영상만 보면서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국가 복지 예산은 어떻게 계속 충당하는 걸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북유럽 복지국가의 우아한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뒤에는 아주 끔찍하고 소름 돋는 국가 이기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기막힌 노르웨이의 엑소더스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아주 냉혹한 자본주의의 뼈 때리는 통찰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짚어볼게요. 첫째, 자본에는 조국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창업가라도 국가 시스템이 내 재산을 징벌적으로 빼앗기 시작하면 자본은 결국 기득권을 지켜주는 곳으로 짐을 쌉니다. 스위스로 도망친 그 슈퍼리치들처럼 말이죠. 돈 앞에서는 아무리 완벽한 복지 시스템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안전함은 혁신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도 다 같이 잘 살고 편안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국가가 내 평생을 다 책임져주는 완벽한 온실 속 화초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피 터지게 도전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장작 타는 슬로우 TV 보면서 따뜻하고 평온할지 몰라도 10년, 20년 뒤 국가 전체의 심장인 성장 동력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국제사회의 화려한 포장지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겉으로는 우리는 100% 친환경 국가입니다 외치며 전기차만 타는 노르웨이가 사실 뒤로는 전쟁통에 시꺼먼 화석 연료를 전 세계에 팔아넘겨 엄청난 돈방석에 앉았잖아요. 결국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착한 나라도 없고 오직 차가운 자국, 이기주의라는 진짜 돈줄만 숨어 있다는 소름 돋는 팩트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어느 나라가 복지 천국이다, 국가가 무상으로 다 퍼준다, 이런 기사를 보실 때는 딱 이 통찰력 렌즈를 끼고 보십시오. 그 달콤하고 거대한 청구서를 과연 어떤 기업의 목을 졸라 받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자본들은 지금 어디로 짐을 싸서 탈출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실패해도 국가가 내 평생을 완벽하게 책임져주는 대신 더 이상의 역동적인 성장과 가슴 뛰는 혁신은 기대하기 힘든 완벽한 분배의 나라 노르웨이. 반대로 차가운 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 노력과 아이디어에 따라 무한한 부를 창출할 수 있고 그 혁신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자본주의의 피난처 스위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 10억 원을 온전히 투자해야 한다면, 혹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가 평생 살아갈 터전을 골라야 한다면 과연 이 두 나라 중 어느 시스템에 당신의 미래를 베팅하시겠습니까? 성장은 둔화되어도 완벽한 평등을 보장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다소 불평등하더라도 가슴 뛰는 혁신과 자본이 살아 숨쉬는 곳일까요? 물론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거대한 자본의 대탈출 사태가 여러분의 선택에 아주 날카로운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느낀 여러분의 솔직하고 예리한 통찰을 지금 바로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도 정말 궁금해지네요.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든든한 가이드 100세 시대 선택이었습니다.